자, 이제는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어, 사실 이제, accept를 할 거냐, reject를 할 거냐라고 하는, 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어떤 근거로 accept를 하고 reject를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이제, 타입을 표현하는 구문,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마치 여러분들이 식을 작성을 할 때 expression은 뺄셈 식을 가져요. expression은 제로 테스트하는 식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생산 규칙을 쫙 늘어놓은 것처럼 타입도 생산 규칙을 늘어놓아서 일종의 타입 구문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타입이 한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티저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타입, 그다음에 불리언을 표현할 수 있는 타입, 그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체크드 랭귀지의 사실 이제 타입 스트럭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크드 랭귀지에는 기본적으로 let recursive language하고 사실상 똑같은 언어다. 거기다가 이제 타입이라는 개념만 좀 도입을 한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et recursive language에 가능한 값들이 딱 세 가지였었어요. integer, boolean, procedure. 그래서 그거 각각의 것들을 표현하는 타입 구문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nteger는 이렇게 소문자로 int, boolean은 소문자로 bool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복잡한 타입이 이제 펑션 타입인데요. 함수 타입. 함수 타입은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화살표로 구분을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타입을 붙여서 요게 인자의 타입이고 인자의 타입을 주면 요 타입의 인자를 주면 요 타입의 리턴 값을 리턴할게 라는 그러한 인자 타입과 리턴 타입을 갖는 함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반드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줘야 된다. 하스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 괄호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지금 체크드 랭귀지에서는 항상 괄호가 필요한 게 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정의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화살표로 이 아기먼트 타입과 리턴 타입을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로 타입을 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타입을 한번 봅시다. 이걸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안쪽부터 볼까요? int 화살표 불리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여기 그러면은 요 int가 지금 일단은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요런 이제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을 우리가 이제 체크드 랭귀지에서 이제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하스켈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하고 대문자 typ라고 하는 대문자 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이제 선언을 할 거고 요 int 타입을 tyint라는 데이터 컨스트럭터로 이제 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소문자 bol을 tybool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펑션 타입을 tyfun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타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 타입, 리턴 타입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타입이라는 이름의 데이터 타입을 하스켈로 선언을 해서 요 문법으로 정의된 그런 타입들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타입을 요 타입 데이터 타입으로 타입 하스켈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한 example를 좀 살펴보면 요 int 화살표 불리에는 ty int고 볼이 ty 볼이고 여기 화살표랑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ty fun이 될 거예요. ty fun. ty fun, ty int, ty 볼 요게 요 안쪽에 있는 안쪽 파트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놓은 요 파트에 되겠다. 사실 이제 여기서는 괄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괄호가 사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int니까 이 ty int로 표현했고 여기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제 ty fun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가 인자 타입이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는 ty int가 인자 타입이고 ty bool이 리턴 타입이었는데 요 화살표 기준으로 파란색 화살표
요 까만색 화살표, 바깥쪽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 펑션 타입 자체가 앞에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타입이 리턴 타입이 이제 ty int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타입 구문을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요 타입 구문을 정의한 게 뭐냐면, 우리가 value 있죠, value, expressed value. 그 value가 요 타입을 갖는다, 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려고 하자면, 요 식을 계산을 하면, 요 타입의 값이 나온다. 요 타입이 되려면 딱 그 요 값밖에 없어. 뭐 요런 스토리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금 이제 앞에서는 타입에 대한 구문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어떤 값이 어떤 타입을 갖는다. 요 타입을 갖는 값이 뭐다. 이렇게 요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um발이라고 하는 유형의 값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int 타입을 갖는다. if and only if인 거예요. 항상 if and only if인 건 아니지만 이 checked language에서의 expressed value와 타입들의 관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int 타입이면 그 타입을 가질 수 있는 value는 유일하게 num발이라고 하는 유형 형태로 되어 있는 값이 되겠죠. num발 뭐 3, num발 마이너스 7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int 타입이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int 타입의 값을 줘봐 그러면은 그런 유형의 값들만 줄 수 있는 것이고. 아이디어 아시겠죠? 이게 if and only if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입이 불리언이다. 불 타입의 값이다 라는 말은 그 expressed 값의 C 형태가 불발하고 true 또는 false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값이라는 거죠. 반대로는 불발 true false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건 불 타입을 갖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if and only if.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function 타입인데요. 만약에 어떤 expressed value가 이런 function 타입이다. t1에서 t2로 가는 function 타입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값은 procedure value, procval 이런 걸로 형태로 이루어진 값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argument가 그 procedure value에 close가 지금 담겨져 있을 텐데 그 close의 argument 값으로 여기 t1 타입의 argument 값을 주고 호출하면 상식적으로는 그 함수 호출 결과로 어떤 값을 가져오면 그 값이 t2 타입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t2 타입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유일한 건 아니고 argument t1 타입의 인자를 줬더니 그냥 무한루프로 돌아버리더라. 무슨 그 안에 제기함수 호출인데 조금 잘못 짜는 거. 그것도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 그런 클로저를 갖고 있는 프록 밸류라고 하더라도 T1에서 T2 타입을 갖는 값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루즈하게. 그 다음에 또 프로시저 밸류로다가 사실은 타입 에러가 아닌 다른 에러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디비전 바이 제로를 하거나 카하고 어떤 리스트를 했는데 리스트가 비어있는 리스트거나 또는 이제 터미네이트하는 non termination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T1에서 T2로 가는 타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번과 3번은 정확하게 T2의 값이 리턴 되는 거를 관찰하지는 못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못해도 이런 정도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라고 좀 루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번을 좀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먼저 1번을 먼저 좀 어떤 값이 프로시저 밸류 값이 T1에서 T2로 가는 타입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T1의 아규먼트 값을 주면 T2 타입의 리턴 값을 낸다 라고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엑스트라로 그것만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조금 더 루즈한 그런 동작을 보이는 프로시저 밸류라고 하더라도 클로즈라고 하더라도 T1에서 T2 타입을 갖는 펑션 타입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이라는 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있잖아요.
3 자체 되겠죠. 사실 numVal 3가 되겠죠. 그거의 타입은 int다. 맞죠? int가 되려면 numVal이 돼야 됩니다. 이거 numVal 맞잖아요. 잘 알고 있죠. 이건 int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int 타입으로 간다. 마이너스 33 빼기 22의 값. 11이 되는 거잖아요. 33 빼기 22는 11이잖아요. 11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numVal haskell 11, haskell integer 11. 그러니까 이제 인티저 numVal 유형의 형태의 어떤 값으로 되니까 int 타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0하고 11 하면은 11이 0이냐 테스트에서 false가 되겠죠. false라는 값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불발하고 haskell value false라고 되겠죠. 그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타입 뭐라고 했어요? bool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식의 값은 bool 타입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x 프로시저 x를 봐서 x에서 x 빼기 11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x가 int여야 될 x라는 인자 값이 int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왜? x의 쓰임새가 뺄셈의 첫 번째 피연산자로 쓰였잖아요. 이 첫 번째 피연산자로 쓰이려면 int여야 한다고. 그래서 int를 주면 그러면 그 int에서 12를 뺀 것도 int가 되겠죠. int를 리턴하겠죠. 그래서 요 int 타입의 인자를 주면 두 번째 리턴 타입의 int 타입의 값을 리턴한다. 요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요 프로시저는 괄호 열고 닫고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이 구문이 항상 괄호 닫고 열고 닫기 하기로 했어요. 사실 하스켈 같은 경우는 열고 닫는 거 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괄호 열고 닫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문의 정의고요. 그리고 이제 int에서 화살표 int인 것이죠. 아까 앞에 정의해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x의 쓰임새가 뺄셈의 첫 번째 피연산대를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쓰이고 그렇게 쓰여있고 x의 int가 되겠고 총 전체 결과가 int를 리턴하겠네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 의해서 x에다가 int 타입의 값을 주면 전체 값이 int 타입의 리턴 타입이 될 거야. int 화살표 int 이렇게 타입을 갖는 거 좋습니다. 이 프로시저의 값. 이 프로시저는 어떻습니까? 프로시저 x, if x. 그럼 x가 어디에 쓰였어요? 조건식에 쓰였고, 그럼 조건식의 타입은 뭐가 됩니까? bool 타입이 나와야 된다고. 따라서 x의 타입이 bool이어야 돼요. 인자의 타입이. 그래서 괄호 열고 bool 화살표까지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then과 else가 이제 11 또는 21을 리턴하는 거죠. 근데 11이든 22든 다 int를 리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bool에서 bool 화살표 int 타입을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걸 보니까 한 가지 저희가 빼먹었던 example이 하나 있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if하고 제로냐 이렇게 하고 하나는 1을 하고 하나는 제로냐 불리언을 하고 하나는 인티저 하나는 불리언을 리턴을 하면 뭐 만약에 어떤 타입이 있어서 int를 리턴하거나 또는 불리언을 리턴한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거를 리턴하거나 이거를 리턴한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 있다면 요거에 대한 타입을 기술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불행히도 리턴 타입이 반드시 하나여야 되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타입 공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nt면 int라고만 이야기해야 되고 bool이면 bool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int가 리턴되거나 bool이 되거나 또는 bool 이런 타입은 없어요. 지금 사실 그런 타입을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게 이제 타입스크립트 같은데 이제 그런 타입 있죠.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그게 뭐 또는 뭐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 챕터 랭귀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복잡한 타입이 없어요. 하나로 딱 규결이 돼야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턴 타입이. 따라서 int라고 하나로 규결이 됐기 때문에 int 타입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실행하든 어느 쪽으로 실행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내가 실행을 안 해봐서 어느 쪽으로 실행하든 int 타입의 리턴 값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의하여
요 식의 요 프로시저의 값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bool에서 int로 가는 프로시저 타입을 펑션 타입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경우가 이제 방금 그런 경우네요. x가 불리언을 받는 인자가 불리언 타입의 값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실행의 결과에 따라서 int를 리턴하거나 불리언을 리턴하기 때문에 요거를 요러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의 값은 타입을 갖지 않는다. 우리 타입 시스템에서는 타입스크립트 같은 복잡한 타입 시스템에서 나 써라 이런 타입은 타입이 없는 값이에요. 지금까지 요 타입들은 오직 타입이 한 개만 있는 그런 케이스였죠. 타입이 없는 그런 식의 값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더 복잡한데요. 지금 여기 x하고 y를 갖고 봐서 y는 조건식, 그러니까 불 타입이어야 되고 요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x는 지금 여기 쓰였는데 x의 타입과 11의 타입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11은 int 타입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따라서 x의 타입은 뭐가 됩니까? int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x가 int이고 그래서 화살표하고 요걸 리턴하는 거예요. x의 값을 받으면 prop y if y then x else 요 뒤에 걸 다 리턴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뒤에 거가 무슨 타입입니까? 또다시 프로시저 타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아까 불리언 타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분석해냈고 그 다음에 리턴으로 int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 x prop y로 시작하는 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식의 값은 int 화살표 괄호 열고 불 화살표 int라고 하는 조금 복잡한 펑션 타입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괄호가 여기 붙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prop f고 if하고 f3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f의 인자가 3이니까 요 인자로 주어진 f의 인자 타입이 요게 int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f3 해가지고 뭔가 결과값이 계산이 되면 그 결과값이 조건절식에서 지금 쓰이고 있다고요. 따라서 f가 뭘 리턴해야 됩니까? true, false를 리턴해야 돼. 그래서 요 f3, 3을 받는 것 때문에 힌트를 얻어서 int 타입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인자 타입이. 그 다음에 요 결과가 f3의 결과가 if 조건절에서 식에서 쓰이는 걸 알고 볼 타입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 f의 타입이 괄호 열고 int 화살표 불리언 괄호 닫고 타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뭐가 리턴 됩니까? 11이나 22가 리턴 되겠죠? 당연히 이제 int를 리턴하는 이제 최종적으로 타입이 되겠고 요게 int에서 불리언을 가는 프로시저가 인자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괄호 갖춰야 되겠죠? 여기는 요게 괄호 갖춰졌고 어쨌든 조금 복잡한 그런 펑션 타입도 얼마든지 기술할 수가 있다. 복잡한 람다들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재밌는 케이스인데요. F하고 F3이에요. 그러면 F라고 하는 거가 지금 프로시저 자리에 쓰였으니까 일단은 뭔가 프로시저 펑션 타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게다가 이제 그 프로시저의 인자로 3을 줬잖아요. 3은 int 타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따라서 F라고 하는 프로시저도 int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는 뭐냐면 F를 프로시저 호출해서 3을 줘가지고 호출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그 결과값이 int인지 불리언인지 또 다른 뭔가 프로시저 밸류인지를 알만한 그런 힌트 사항이 지금 요 시기에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임의의 T타입, 임의의 T타입을 리턴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F의 리턴 타입도 T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타입이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식의 값을 갖는 타입은 임의의 타입 T에 대해서 int to T라고 하는 펑션 타입 it라고 하는 타입의 프로시저를 인자로 받아서 T타입의 어떤 값을 리턴하는 그런 이제 프로시저 값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T타입은 어떤 걸 넣어도 다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 T에다가 int를 넣어도 되고 불리언을 넣어도 되고 어떤 펑션 타입을 넣어도 되고 타입이 여러 개인 어떤 그런 값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fx 이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그런 식일 것 같은데요. 조금 분석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로시저 f에 프로시저 x에 f에 fx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당연히 f라고 하는 거가 무슨 타입이어야 되겠습니까? f라고 하는 게 어떤 a에서 뭐 b로 가는 어떤 그런 프로시저 타입이 되겠죠? 왜? f의 쓰임새가 프로시저 자리에 지금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a에서 b, a하고 b는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타입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x라는 타입이 f의 인자로 줘졌죠. 그리고 a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거까지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요거의 요 리턴 결과가 뭡니까?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 fx의 결과가 y라고 치면 y라고 하면 지금 fx를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습니까? fy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y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 y가 뭡니까? y의 타입이 뭡니까? b 타입이 되겠죠? f의 리턴 밸류니까. 왜 y가 리턴 밸류예요? y를 지금 fx로 놨거든. 요게 y라고 지금 칭한 거거든요. 요거의 리턴 값이 b 타입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 y가 b 타입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자면 y를 지금 f의 인자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타입과 요 타입이 같았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할 수 있겠냐면 여기서 a와 b는 여기서 a와 b는 같은 타입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 a로 다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요런 타입을 갖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a에서 a로 가는 거 여기 바로 열고 a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 f를 하나 받으니까 a에서 a를 하나 받고 또 x를 하나 받죠? x가 a죠? a를 받고 그 다음에 요 전체의 결과 뭡니까? a죠? a 이렇게 하고 바깥쪽에도 괄호 하나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요런 타입을 갖는다. 물론 이제 a라고 하지 말고 그냥 t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되겠죠? 요 타입이랑 똑같은 타입이 되겠죠? a는 어떤 임의의 타입이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그젠플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꼭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처음에는 가장 제너럴하게 A하고 B라고 놓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A하고 B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B들을 다 A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전개를 해서 주어진 어떤 시계 값의 타입을 구하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1번부터 13번까지의 엑서사이즈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타입이 무엇인지 혹시 타입이 없으면 타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또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타입이 한 개만 있으면 정확하게 그 타입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 13가지 이그젠플들 어떤 타입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값과 expressed value 값과 타입의 일종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주어진 값이 딱 하나의 타입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값의 형태는 값이나 이게 아예 타입이 없을 수도 있고 시계 값이 타입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계의 값이 여러 개의 타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어진 값이 어떤 타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타입 구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어떤 시계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어 어 검사할 수 있는 어떤 타이핑 룰, 타입을 매기는 규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